안녕하세요. 범죄수사 3주차 첫 수업입니다. 이 시간은 화재 사건이고요. 화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배워볼게요. 자, 화재 사건은 그 발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됩니다. 또한 화재 감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건인데요. 2008년 용인의 그 고시원 사건입니다. 2008년 7월 25일 날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7명이 숨졌거든요. 현대판 쪽방촌이라 불리는 고시원, 그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위험성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2008년 용인 고시원 화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소방관과 경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지만 180도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불이 일어난 방으로 추정되는 6호실이 가장 많이 탔고요. 그런데 인근의 방, 즉 우리가 6호실이 있고 7호실, 8호실 있잖아요. 그죠? 8호실 침대 매트리스에도 불이 탄 자국이 있었거든요.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지점에서 따로 불이 시작된 곳으로,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방화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실화가 있고요. 방화는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범인은 여기다도 불을 지르고 여기다도 불을 지르겠죠. 그러면 6호실에도 불을 지르고 8호실에도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로 보이는 탄화, 불탄, 불탄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두 군데 이상은 다중, 여러 군데에서 불이 시작됐다. 다중 발화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중 발화 시험. 여기 국가수 감정서에 나타났던 건데, 자, 여기는 완전히 타버렸죠. 까맣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균열이 막 생기죠, 균열. 균열이 생겼고. 자, 원래 불이 날 때 이렇게 시커멓게 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근데 8호실에 이상한 게 있죠, 8호실. 8호실은 이상한 게 이 부분이 있다죠. 자, 이상하죠. 이 부분에 막 뭔가 타다가, 자, 타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간 거지. 이 그림, 연기 그림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깨끗해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방화의 정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부근 이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좀처럼 남기 힘든 흔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방화범이 한 곳에 불을 질렀다가 잘 안 붙자. 다른 위치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나면 이런 형태가 다중 발화 지점이 남는다. 자, 소방당국은 이제 가장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당국이 출동하잖아요. 막 불을 끄면서 어, 감독 조사관이 왜 불이 났는지 조사를 합니다. 소방당국의 불이 처음 난 곳으로 추정되는 6호실 바닥에 특이하게 연소 형태가 나타났다. 특이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뭐냐면 포호 패턴이나 포호 패턴. 포호 패턴은 뭐냐면 기름 이제 우리가 뭐 휘발유라든지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불 빨리 붙게. 기름 같은 인화성 액체를 막 부어가지고 불을 냈다요. 뭐 물건 올려놓고
이런 불은 확 순식간에 확 올라와 버리죠. 그죠? 이게 방화다. 소방당국은 방화다라고 보면 방화. 이건 불을 낸 거다. 불을 지른 거다. 자, 그리고 6호실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물을 이제 그 불을 막 끄고 해보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탔단 말이에요. 장판을 닦아도 탔다. 이거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탔다는 거는 기름을 여기다 부은 거다. 그래서 포어 패턴이다. 이렇게 본 거죠. 포어 패턴. 이러한 패턴은 화재 직후에는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끌 때 소방수가 불에 탄 잔류 물질에 묻혀 있기 때문에 소방수 물을 막 뿌리잖아요. 그죠? 그럼 불 막 연기 물 섞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신없는데 화재 조사관이 바닥을 쓸고 닦아내는 노력을 한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세척 전과 세척 후를 비교하여 현장 조사의 사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소방당국은 다중 발화 지점과 포 패턴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서 이건 방화다. 누가 불을 지른 거다. 근데 경찰은 다른 입장을 낸 거예요. 국가수 감식 감정 결과에 근거해서 방화가 아니다. 이거는 전기에서 난 화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육호실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다음에 천장에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그러니까 육호실에서 막 불이 났는데 전기에 난다. 천장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불탄 잔해가 올라가서 8호실에 쏟아졌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만 6호실에서 8호실만 잔해가 막 가서 쏟아졌다. 굴뚝도 아니고. 저는 이게 쉽지 않다. 가능하겠는가? 천장에 그러면 이 불씨가 천장의 통로를 통해서 옆방인 7호실을 또 건너뛰어 8호실 송풍구를 통해 매트리스에 떨어졌다는 건데 8호실 송풍구가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막 쏟아지는데 송풍구가 멀쩡할까? 송풍구가 뭐 녹아내리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깨끗해. 불씨와 제가 송풍구를 떨어졌다면 송풍구도 타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송풍구가 불에 탔지만 멀쩡하잖아요. 크게 뭐 녹아내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단 말이죠. 멀쩡해. 쇳덩어리도 아니고 그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도 지금 많이 녹아내린 이것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흘러내렸다 그러면 쏟아졌다 그러면 여는데 쏟아졌다고 봐야 되는데 깨끗하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있고 경찰이 정기 화재로 본 근거 중 하나는 6호실에서 발견된 단락근 전선이 녹아 끊어졌다. 자, 불이 나면 합선돼서 끊어집니다. 정기 화재 판정의 단락근 외에 부대 상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냐?
당시의 감정서에는 전선 배선의 감시 결과와 송풍구 탄화 흔적도 거론됐는데 6호실의 합선으로 불이나 6호실의 합선으로 불이나 8호실에 불똥이 떨어졌다. 당시의 화재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라크는 합성 등 정기적 요인의 화재에서도 물론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 화염에 의해서 합선이 일어났거나 전선 피복이 높기도 합니다. 단라크니 화재의 원인인지 결과물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1차 단라큰, 2차 단라큰의 영어로 구별합니다. 문제는 단라큰이 나왔다고 해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만 보고 합선이냐, 이 단정한 것도 문제됩니다. 문제. 왜냐하면 화재 조사에서 단라큰 문제점은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정밀 감정을 통해 단라큰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느냐? 현재는 구분하기 어렵대요. 이게 누가 합선을 낸 건지, 일부러 끄는 건지, 또 합선돼서 불이 난 건지, 불타면서 이게 합선돼서 끊어진 건지. 전원이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며 화염의 공격은 어디서 왔는지 입체적으로 판단이 하는지 이 단락큰 하나만 보고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뢰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용인에 보면 녹았잖아요. 그죠? 튀면서 녹아서 이렇게 하나로 됐지. 녹아서 튀면서 이게 합선에서 한 건지 녹아서 한 건지 누가 끄는 건지 합선을 낸 건지 이것만 보고는 판단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원의 감정서를 볼까요? 국가원의 그 감정서는 고시텔 내부의 연소 상황, 단락근이 삭발되는 전원 코드 위치로 봐. 6호실 내부의 초기 발화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6호실은 불이 난 거 맞아요. 그러면 6호실 내부 이게 지금 불이 너무 세게 났잖아요. 6호실 시커멓게 탔잖아요. 근데 그게 합선이 된 건지 타면서 한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그죠? 6호실 내부 3번 복도의 연소자 내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상태로서 화재 초기에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했는지 여부, 인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는지 논란이 불가하다. 6호실 침대 후미 우측의 구석에 배선된 냉장고, TV의 전원 코드에 끊어진 손상에 의해서 전기 발열에 발화됐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바닥에 시커멓게 탄 부분은 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죠. 이런 부분이 감정에 안 들어가 있죠. 자, 실제로 민사재판에서는 단라큰이 화재 원인을 밝혀주는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사재판에는 단라큰을 인정 안 합니다. 화재 조사할 때 단라큰 감식과 감정 결과에 기대어 자의적으로 전기 화재 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화재가 전기 화재로 둔갑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근무할 때 공장을 운영한 분들이 IMF 때 너무 어려우니까 불을 낸 것 같아요. 근데 폭삭 타버리잖아요. 정말 알기 어렵더라고요.
CCTV나 목격자 아니면 밝히기가 참 어려운 게 화재 사건이다.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은 아주 정밀한 감식과 전문가의 노하우가 집결된 그런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